한때 자신의 무능력함에 좌절하던 미국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손녀가 희귀병 진단을 받고 미국의 병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저었을 때 그녀는 단 하나의 희망을 찾아 아주 오랜 세월 떠나 있었던 자신의 고향 한국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지 의술만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의료를 경험하게 되죠. 오늘은 전직 간호사였던 한 할머니가 한국에서 다시 의사로서의 꿈과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헬렌 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간호사로 35년을 일했죠. 혈관 잡는 속도 하나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고 응급실에선 제법 인정도 받았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면서 병원도 지키느라 힘들었지만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미국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는 믿음도 있었고요. 그런 제가 처음으로 무너졌던 날 아직도 생생합니다. 손녀 에이바가 학교 운동장에서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모든 게 뒤바뀌었어요. 겨우 10살짜리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입술이 새파래졌다는 말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죠. 검사 결과는 희귀 신장 질환. 이름조차 낯설었고 치료법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선 손을 내저었고 두 번째 병원에선 신장 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찾은 대형 병원에서는 수술 가능은 하다고 했지만 성공 확률은 40%도 안 된다는 말과 함께 40만 달러가 넘는 치료비를 내밀더군요. 내가 간호사로 평생을 살았는데 손녀 하나 못 살리게 생겼구나.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입 밖으론 낼 수가 없었죠. 에이바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 손만 꼭 잡고 있었거든요. 그 작고 여린 손이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밤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의학 논문, 치료 사례, 해외 병원 후기까지. 그 와중에 우연히 한 한국 대학병원의 발표 자료를 보게 됐어요. 미국에서 불가능이라 말한 병을 80% 이상의 성공률로 치료한 사례들이 있었고 비슷한 나이 또래 아이들의 이야기도 보였죠.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떠나온 한국은 아직도 의료 후진국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데이터는 의심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수치가 너무 정확했고 성공률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높았어요. 게다가 치료비는 미국의 절반도 되지 않았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이 이런 나라였나? 아니, 내가 모르던 사이에 한국이 이렇게 변한 걸까? 미국에서 그 누구도 해답을 주지 못했던 병을 한국에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뭘 망설이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손녀를 살릴 수 있다면 제 자존심쯤은 내려놔야죠.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그래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고향이긴 했지만 저는 한국에 좋은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릴 적 가난했던 집, 병원에서 손님 눈치 보며 일하던 어머니, 차별이 일상이던 그 시절. 그런 한국을 떠났을 땐 다시 돌아올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한국 의료가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미국보다 나을 수 있겠어? 제 안엔 그런 냉소가 분명 있었어요. 하지만 손녀를 살릴 수 있다는 단 하나의 가능성 때문에 저는 그 냉소를 들고 비행기에 올랐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가 알던 한국은 없었습니다. 공항은 거대한 국제 허브처럼 돌아가고 있었고 입국 절차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끄러웠어요. 병원 차량이 도착해 우리를 태웠고 차장 밖으로 보이는 서울 도심은 과거의 기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섰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대형 미술관에 온 줄 알았거든요. 깔끔한 안내 데스크, 넓은 대기 공간, 그리고 따뜻한 조명까지. 처음 마주친 국제진료센터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저보다 젊은 간호사가 우리에게 환영 인사를 건넸을 땐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울컥했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혈액 검사, 초음파, 심장 검진, CT까지. 미국에선 하나만 예약해도 일주일씩 걸렸는데 이곳에선 거짓말처럼 순조로웠어요. 그날 저녁 담당 교수와의 상담이 있었습니다. 교수는 에이바의 검사 결과를 3차원 홀로그램 영상으로 보여주며 수술 계획을 차근차근 설명했죠. 예상 성공률은 87%입니다. 치료 가능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미국에선 듣지 못했던 단어였어요. 가능하다. 교수의 눈엔 확신이 있었고 설명은 의학 용어를 쓰면서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설명 내내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모든 게 지나치게 친절했고 지나치게 효율적이었죠. 이렇게까지 해도 괜찮은 건가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한국을 너무 오래 외면해왔구나. 수술 날짜가 정해진 날 밤 저는 병실 창가에 앉아 서울의 불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숨이 차지 않고 웃고 있는 에이바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더군요. 그 아이가 다시 그렇게 웃을 수 있을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혼자 되뇌었죠. 에이바는 천진하게 물었어요. 할머니, 여기 병원 아저씨들은 진짜 똑똑한 것 같지 않아요? 웃으면서 말하는 그 얼굴을 보는데 울컥하더군요. 말은 못하고 손만 꼭 잡았습니다. 아이는 그러더니 조용히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요. 나 괜찮을 거예요. 여기 선생님들 믿을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원래는 제가 그런 말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아이한테 위로를 받고 있었어요. 그날 밤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간호사 시절 수술 전날 환자 가족이 느끼던 긴장이 이제서야 뼛속까지 이해됐어요. 보호자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감정이 있더군요. 처음 간호사 가운을 입고 중환자실에 들어섰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라며 두려움과 책임감이 뒤섞였던 그 느낌. 그 감정이 지금 제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간호사가 아니라 단 한 명의 할머니일 뿐이었죠. 새벽 5시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를 걷는데 에이바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 정말 괜찮을 거예요. 할머니도 선생님들 믿어요. 알겠죠?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더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평생 간호사로 일하며 울지 않았던 제가 수술실 앞에서 그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수술이 시작된 뒤에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커졌죠. 제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거든요. 수술 중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 작은 실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그걸 알기 때문에 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병원에서는 수술 중간중간 보호자에게 수술 경과를 직접 알려줬습니다. 간호사가 2시간마다 나와서 현재 상황을 설명해줬고 주요 고비를 넘겼다는 말에 안도의 숨을 쉬기도 했죠.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미국에서 이걸 봤다면 병원의 기본이 바뀌었을 거라고. 효율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둔 시스템. 그게 지금 이 병원의 모습이었습니다. 긴 시간 끝에 수술실 문이 열릴 때까지 저는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을 때 제 심장은 제자리에서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담당 교수님은 수술복 차림 그대로 피곤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수술 성공적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상태가 좋아서 더 완벽한 교정이 가능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죠. 간호사로서 수술 결과가 얼마나 절박한 순간인지 알기에 그 미소 하나가 얼마나 값진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이바는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고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24시간 전담 간호사가 곁을 지키고 있었고 간호사마다 역할이 분명했죠. 매일 아침 여러 전문의들이 팀을 이뤄 회진을 돌며 에이바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수술 부위만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영양사, 물리치료사, 심리상담사까지 하나의 팀처럼 움직였어요. 미국에선 보기 힘든 통합치료 시스템이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병실은 1인실이었고 보호자 침대는 생각보다 훨씬 편안했어요. 밤새 간호사들이 들어와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처치를 조용히 진행했죠. 말 한마디 없이 움직이는 숙련된 손길에서 저는 진짜 전문가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중 한 간호사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제게 에이바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줬고 혹시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했죠. 보호자분, 지금은 걱정보다는 에이바의 길을 살려주셔야 할 때입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에서도 좋은 병원들을 다녀봤지만 이곳만큼 환자 중심이란 말을 제대로 실천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특히 간호사들의 태도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에이바가 잠든 틈에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긴 정말 체계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구나. 누구 하나 바쁘다고 대충하지 않고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고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회복 속도도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수술 후 3일 만에 에이바는 앉아서 죽을 떠먹기 시작했고 5일째 되는 날엔 간호사에게 먼저 나 언제 걷는 연습해요? 라고 묻기도 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이곳에서라면 정말 괜찮을 수 있겠다고 그 믿음이 처음으로 생긴 순간이었죠. 에이바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수술 후 3주 만에 일반 병실로 옮겼고 퇴원 후에도 정기 진료를 위해 한 달 더 한국에 머물게 되었죠. 처음엔 단지 회복 때문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에게도 이 머무름은 다른 의미가 되어갔습니다.
외래 진료를 함께 다니며 저는 다시 병원의 시스템을 들여다보게 됐어요. 의사와 간호사, 치료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무리 바빠도 누구 하나 표정 찌푸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료실 밖에서 마주친 담당 교수는 항상 같은 미소로 A반은 잘 회복하고 있죠? 하고 물어줬습니다.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독일에서 온 환자 가족을 만났습니다. 똑같이 자국 병원에서 포기 판정을 받고 한국에 왔다는 그 가족은 저희와 너무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러시아에서 암 치료 받으러 온 환자, 중동에서 심장 수술을 받으러 온 아이, 일본에서 척추 수술하러 온 노인까지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이렇게 많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이요? 우리한테는 마지막 희망이에요. 독일인 부인이 말했을 때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찡했습니다. 이 땅을 떠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결국 제게도 이곳이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이런 감정이 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항상 거리감을 갖고 살았어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 아무도 제 꿈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던 기억. 병원에서 손님 취급받던 제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한국은 달랐습니다. 환자에게 귀 기울이고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외국인까지 존중해주는 이 병원은 제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니었어요. 퇴원 전날 교수님과 마지막 상담을 하던 중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교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죠. 한국은 오랜 시간 준비해왔습니다. 효율만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둔 시스템이요. 그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제가 떠난 뒤 이 나라는 사람을 향해 성장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병원 근처 골목길을 걸으며 저는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국을 무시했던 지난 시간들, 내가 알지 못했던 변화들,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난 제 손녀. 이곳은 분명히 제가 떠나왔던 그 시절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에이바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수술 전엔 몇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던 아이가 이제는 나무 사이를 이리저리 뛰어다녔죠. 숨이 차지 않는다며 좋아서 팔을 흔들고 뛰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말 기적이구나. 그 아이를 살려준 이곳. 그리고 이곳에서 제가 다시 간호사로 깨어난 걸 느꼈습니다. 저는 더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었어요. 한 명의 의료인으로서 이 경험을 그냥 가슴에 묻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뒤 저는 곧바로 제가 일하던 병원에 제안을 했습니다. 전자기록 시스템 개선, 검사 절차 단축, 의료진 간 협업 구조 정비. 처음엔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가장 눈에 띄게 바뀐 건 수술실 운영이었어요. 한국처럼 수술 전후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보호자와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같은 장비와 인력으로도 수술 건수는 늘었고 환자 만족도는 확연히 높아졌습니다. 헬렌,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난 거예요? 동료 의사가 묻더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웠어요. 그곳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스템이었죠. 그 말이 전해졌는지 지역 의대에서 강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에이바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한국 의료의 구조와 접근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질문도 끊이질 않았죠. 에이바는 이제 학교에 잘 다니고 있고 매일 저에게 자랑하듯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나 커서 간호사 될 거야. 나도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그러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알파벳이 아니라 한글이요. 저는 매년 2달씩 한국을 방문해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의료 현장을 살피고 배운 것들을 미국에 전하려고요. 에이바에게 한국은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제게도 그래요. 처음엔 손녀를 살리기 위해 찾았지만 결국 저 자신도 다시 살게 된 곳이니까요. 그날 한국행을 결심했던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습니다. 단순히 아이의 생명을 구한 게 아니라 의료의 미래를 직접 본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경험을 나누며 살아가려 합니다. 간호사로서의 마지막 사명이자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하던 순간 그녀는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났습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고개를 저었던 병. 하지만 한국의 병원은 그 아이를 살려냈고 한 사람의 마음까지 다시 일으켜 세웠죠. 하얀 병원복 너머로 느껴졌던 따뜻한 눈빛, 서툰 영어로 건넨 진심 어린 한마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만든 기적. 여러분도 느끼셨을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이 땅의 의료 시스템이
누군가에겐 삶 전체를 바꾸는 선물일 수 있다는 것. 이 이야기가 오늘 하루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연 즐거우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렸던 국봉숭아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